불교에서의 사음, 액시의 인과 그 과보, 그리고 건강과 장수의 지혜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벗들이여, 불교에서 사음, 액시의 인은 가장 엄중한 죄악 중 하나이자 부처님의 가장 중요한 계율 중 하나입니다. 가정을 이룬 거사 주시이든 출가한 수행자이든 이 행위는 모두 엄격히 금지됩니다. 불문 F-오맨에서는 만약 어떤 사람의 음욕심, 인유신이 지나치게 강하다면 이는 곧 깊은 업장, 예장의 명확한 발현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오랜 기간 사음을 범한다면 반드시 인과응보에 따라 심각한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욕망이 무거울수록 업장은 더욱 깊어집니다.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경계하여 그릇된 길로 이끌리지 않도록 교류를 피해야 합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무거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음일까요? 남녀가 생육하는 것은 본래 천지자연의 법칙이며 생명 계승의 근본이니 그 자체로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간이 이를 이용하여 방종하고 쾌락을 누린다면 이는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고 자신의 정기, 징치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부부관계 이외의 모든 음란한 행위 또는 혼인관계 내에서의 지나친 방종은 모두 사음의 범위에 속합니다. 이러한 행위와 생각은 인간의 몸을 빌려 축생의 본능을 따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사랑하는 것은 사음으로 간주될까요? 답은 그렇다입니다. 왜냐하면 연인은 아직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양가 부모와 친척들의 동의도 얻지 못했으며 하늘과 땅, 조상들의 증명 또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옛 시절에는 정식으로 혼인하는 것이 여성의 명예와 관련된 매우 중대한 일이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혼인하기 전에는 삼서육례 산슈리우리, 삼매육빙 산매이리우핀 과 같은 장엄하고 엄격한 의례를 거쳐야 비로소 정식으로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두 사람이 만나자마자 쉽게 잠자리를 갖는 것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참으로 너무나 경솔합니다. 허운 액쇼윤 선사께서는 일찍이 3개 산제의 윤회는 애욕, 애유를 근본으로 하고 육도 리우더 위의 생사 성시는 전계 칭아이를 바탕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이 3개 육도를 끝없이 윤회하는 까닭은 바로 마음의 탐에 탄아이턴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음욕이 너무 무거우면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3계라는 거대한 불타는 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화엄경 화엔징에는 사음의 죄는 중생을 사막도 산 이의 다오에 떨어지게 한다. 만약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더라도 두 가지 과보를 받게 되는데 첫째는 먹고 입을 것이 부족하고 둘째는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음을 범한 자는 사막도에서 고통을 받아야 하며 만약 운 좋게 벗어나 사람으로 환생하더라도 아내와 남편이 정숙하지 못하고 배우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두 가지 응보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옛사람들은 인, 자 위에 내 획은 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욕이 지나치게 무거운 사람은 반드시 비참한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음 행위는 지나치게 무거운 음욕심에서 비롯되므로 근본적으로 치료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음욕심이 있는지 인식한 다음 그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음욕심이 무거운 사람은 보통 3가지 표현과 4가지 결과를 갖습니다. 단 하나만 해당되어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과도한 탐욕입니다. 범부속자 에판푸 수지가 욕망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절제가 있어야 하고 이성과 통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사, 완시가 과하면 모두 손해를 초래합니다. 과도한 탐욕은 업장을 날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것을 탐하지만 오늘의 내용에서는 주로 남녀 간의 탐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능엄경 랭옌징에는 음심 인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로 첸라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록 큰 지혜가 있더라도 선정 찬띵을 증득하기 어려우며 마침내 사도 으셰다오에 떨어진다고 쓰여 있습니다. 음욕의 과보가 얼마나 엄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정상적인 욕망을 가질 수 있지만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지나치게 방종하면 스스로 두터운 업장을 초래할 뿐입니다. 어느 날 한창 건설 중이던 마을 근처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부잣집 아이 엄마가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물을 기르러 나섰습니다. 그때 우물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용모가 단정한 한 젊은이가 앉아 검은고를 켜고 있었는데 검은고를 연주하며 스스로 우아한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부잣집 여인은 은은한 검은고 소리를 듣고 젊은이의 풍류 있는 자태를 보자 자신도 모르게 매료되었습니다. 저쪽 젊은이 또한 무심코 그 부잣집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린 부잣집 여인은 이성을 잃고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손에 든 아이를 물동이로 착각하고는 줄에 매달아 우물 속으로 내려보낸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아이가 이미 우물 속에서 죽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잣집 여인은 고통스러워하며 자신을 원망하고 괴로워하며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단 한순간의 무심함 때문에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구나. 42장경 CC 열장징에서는 재물과 색세은 인간이 놓기 어려운 것이니 칼날에 묻은 꿀을 핥는 것과 같아 한 끼 맛있는 식사도 되지 못하지만 혀를 베일 화를 입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경에서도 아름다운 색은 어리석은 자를 미혹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색욕을 버리기 어렵지만 바로 그 탐닉이 자신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칩니다. 그것은 꿀을 바른 칼날과 같아서 꿀은 향기롭고 달콤하지만 한 번 핥기만 해도 상처를 입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이치를 분명히 알기에 매번 색욕의 유혹을 만날 때마다 반드시 불구덩이를 피하듯 멀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중생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탐욕으로 인해 출구 없는 길로 들어서서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는지요. 오늘날의 사회 현상을 보면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요즘 너무 많은 부부가 감정의 균열로 이혼하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부분 사음을 범하여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능엄경에는 마음의 욕망이 가득하면 음행은 불 속을 걷는 것과 같으니 보살은 숯불 구덩이를 피하듯 멀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욕화분신, 유화분신, 욕망의 불이 몸을 태운다 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욕심이 너무 무거우면 마치 마음속에 자신을 태울 준비가 된 큰 불길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주 화를 내고 쉽게 흥분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욕망이 은밀히 타오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이미 진심젠신을 건드린 것입니다. 욕망에 빠진 사람들은 또한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습관적으로 까닭없이 화를 낸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복덕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수양하고 도덕이 고상한 사람은 마음속에 욕념이 생기면 불구덩이를 본 것처럼 여길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멀리 피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 자신에게 큰 해를 입힐 것입니다. 경징에서 생명을 해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모든 악업 이예 중에서 살생이 가장 무겁다. 모든 선업에샨 예 중에서 방생이 으뜸이다. 생명을 해치면 단명하고 많은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인과 법칙입니다.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이며 어떤 중생이든 자신의 생명을 아낍니다. 모든 악업 중에서 살생은 죄가 가장 무겁고 과보 또한 가장 비참합니다. 방생은 바로 참회의 한 방법이며 방생을 많이 할수록 복보는 더욱 커집니다. 음욕심이 무거운 사람은 병이 끊이지 않고 재앙이 끊이지 않는데 실제로는 살생에서 비롯된 과보이기도 합니다. 음식을 탐하고 욕망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것은 스스로 나쁜 인이을 심고 악한 과 구호를 거두는 것입니다. 만약 살생하지 않고 생명을 보호하고 방생할 줄 안다면 맺어지는 모든 인연은 모두 선량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거기서 길러지는 복보는 바로 자신에게 속한 가장 큰 복받칩니다. 음욕심이 무거운 사람은 부지런히 선지식, 샨지심을 배우고 익혀야 하며 그럼으로써 과거에 자신이 지은 악업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뉘우치는 마음을 내어
정진하여 선을 배우고 악을 끊고 선을 닦는 마음을 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업과 예고우를 전환하고 점차 고통에서 벗어나 안락을 얻으며 복보는 자연히 찾아올 것입니다. 능엄경에서는 음심, 인신을 제거하지 않으면 진로, 첸라오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록 큰 지혜가 있고 선정, 찬딩, 이 현전을 켄젠 하더라도 만약 인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마도, 모다오에 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 음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한다면 비록 수행 공부가 아무리 높고 선정을 얻었더라도 단지 음욕의 생각만 일으키면 곧게 지혜를 파괴하고 수행 또한 무너지며 여전히 삼계 육도를 윤회하며 생사를 해탈할 수 없습니다. 사음의 해악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과보는 주로 4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각 하나하나를 극히 신중하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쁜 운명과 험난한 결혼을 초래할 것입니다. 사음의 업이 무거운 사람은 반드시 좋은 운명이나 순탄한 일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부부 불화, 가정 불화를 일으키고 심지어 혼인 파탄, 가산 탕진의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기 쉽고 결혼 생활이 불성실하며 부부 사이에 좋은 인연이 없어 부부 생활이 항상 삐걱거립니다. 사음을 범하는 사람은 보통 마음이 바르지 않고 목적이 순수하지 않으며 정신이 쇠퇴합니다. 직장 생활에서부터 사업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면에서 순조롭지 못합니다. 마음에 음욕이 가득하면 망상이 생기기 쉬워 건강과 지력을 소모시킵니다. 본래 사업, 가정이 모두 잘 발전하던 사람도 단 한 번 사음을 범함으로써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여 마침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사음은 복보를 심각하게 소모시키고 운명과 앞날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불과 3대 F부구오 산다이, 부는 3대를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아무리 부유하고 복보가 두텁더라도 후손들이 음탕하고 방종하면 그 가문은 빠르게 쇠퇴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빛나는 앞날을 가졌더라도 사음을 범하고 하늘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그들의 삶은 즉시 역전될 수 있으며 심지어 재앙을 만나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본래 수십억을 벌 수 있었던 사람도 사음을 범하면 몇만 원도 벌기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는 사음 행위로 인해 복보가 모두 소모되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유명한 사람, 공인일수록 사음을 범하면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합니다. 인간관계, 자원, 사회적 지위를 잃을 뿐만 아니라 그 후의 삶 전체도 그로 인해 추락하여 비참하게 헤어날 길이 없게 됩니다. 셋째, 사음은 자신의 정징, 기퀴, 신셴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몸에 많은 질병을 일으키고 심지어 단명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건강은 바로 정, 기, 신의 표현인데 사음은 정, 기, 신을 죽이는 최고의 살수입니다. 정이 가득하면 음란한 생각을 하지 않고 기가 가득하면 먹을 생각을 하지 않으며 신이 가득하면 잠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음을 자주 범하고 욕망을 방종하는 사람들은 항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몸은 날로 쇠약해지며 기혈이 허해집니다. 정신이 쇠퇴하고 4대 애시다이가 불균형해지며 저항력이 떨어져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옛날부터 머리맛 4글자 아래는 칼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이 둥근 나이 몸은 우유처럼 부드럽고 허리는 점점 사형수의 칼을 휘두르는 막대기처럼 굽는다. 이치를 모르면 머리가 떨어지는 사람을 보겠지만 어둠 속에서는 골수가 휘저어져 마를 때까지 고갈된다. 장기간의 방종과 음란은 반드시 자신의 건강과 생명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즐거움은 결국 무엇일까요? 생명의 미묘한 정수입니다. 사음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은 정, 기, 신이 심각하게 소모됩니다. 최종 결과는 질병과 단명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넷째, 음덕, 인대을 손상시키고 자손을 태웁니다. 사음 행위는 흉포한 불길이며 후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언론에서 남편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은 남자들이 복수를 당하거나 살해당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또한 애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란한 짓을 하다가 그녀의 남편에게 발각되어 도망갈 곳 없이 심지어 건물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잃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앞의 과보입니다. 음란하고 남의 집 여자를 욕보이는 자는 그의 아내와 자식들도 다른 사람에게 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참으로 틀림없습니다. 부모가 사음을 행하고 명성이 나쁘면 자식들도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고 평생 좋은 운명을 갖기 어렵습니다. 부전자전이라고 부모가 황당하면 불효하고 자식들도 방종하며 원칙과 한계 없이 살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후세는 가르치기 어렵고 사람 되기 어렵습니다. 뿌리가 잘못되면 싹이 붉게 틀 수 없으니 모든 것이 처음부터 괴로운 인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음 행위는 어느 시대, 어느 곳,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덕이나 법률로 용납되지 않으며 자신에게 더욱 무거운 업을 짓게 합니다. 특히 불법을 배우고 수행하는 사람은 더욱 엄격하게 음욕을 경계하고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음욕이 지나치면 반드시 재앙이 있고 욕망이 너무 무거우면 반드시 재앙을 만납니다. 욕망이 무겁게 사는 사람은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보를 소모하고 마침내 나쁜 평판을 얻어 손실을 메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적당한 욕망은 동기부여가 되지만 과도한 욕망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관리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모르고 사리를 모르며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면 일찍 피하고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교류하지 않고 쳐다보지 않으며 얽히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관계의 의미에 대해 흔히 간과되는 5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생식은 종족 유지를 위한 필요입니다. 둘째, 만족감과 즐거움을 가져다 줍니다. 셋째, 배우자와의 친밀한 유대 관계 구축에 도움이 됩니다. 넷째, 양생을 돕고 수명을 연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남녀 간의 조화를 통해 몸, 마음, 영혼의 균형을 이루고 그럼으로써 천지, TND와 조화를 이룹니다.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됩니다. 우리의 에너지는 어디로 갔을까요? 황제 내경, 황디 네이칭에 따르면 청계 티안귀는 하늘이 부여한 선천적인 에너지로 음양의 기를 포함하며 음양의 구분을 초월합니다. 이 에너지는 정기, 징치, 혈기, 키에치, 신기, 셴치, 청이, 티엔키의 4가지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 인간의 수명은 120세에 달할 수 있지만 실제 우리 평균 수명은 그보다 훨씬 낮아 수십 년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은 어디에서 소모되었을까요? 당나라의 명예 손사막 순시미아오은 일찍이 사방을 다스리는 자는 방중술 애팡중슈의 양생법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중 핵심은 정기, 징치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정기가 왕성하면 인간은 에너지가 넘치고 두뇌가 명민해지며 질병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양생에서 심신을 조절하든 정신을 향상시키든 정기를 보존하는 것은 항상 건강과 생명 에너지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인간이 명민함과 건강함에 도달하도록 돕는 데 기여합니다. 옛사람들은 양생을 섭생, 셰성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하늘이 부여한 정수를 지키고 받아들여 생명 에너지를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 에너지는 모두 우리의 혈육을 길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생기가 넘치며 장수하도록 돕습니다. 정기는 생명의 뿌리로 간주됩니다. 물의 근원이 필요하고 나무의 뿌리가 필요하듯이 정기가 충분해야 인간은 생명력, 에너지, 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기가 부족하면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정기는 생명력과 몸 전체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행위는 정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현대인은 생활 습관이 불규칙한 경우가 많지만 옛사람들은 5단계를 통해 조절하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사정 셰칭에 서두르지 않고 사정 횟수를 제한하며 사정량을 줄이고 에너지를 보충하며 정기를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정기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며 섭생이라고 불립니다. 정기는 공기가 가득 찬 공과 같습니다.
가득 차면 탄력 있고 강합니다. 비면 부드럽고 약해져 생명력을 잃습니다. 몸속의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하면 정신이 상쾌합니다. 소모도에면 쉽게 쇠약해집니다. 전기는 또한 뼈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젊은 사람들은 뼈가 더 튼튼합니다. 넘어져도 잘 부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은 골수 내 수분과 칼슘 부족으로 뼈가 약해지고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므로 전기를 보존하는 것은 뼈와 관절 건강 보호에 기여합니다. 사용하든 낭비하든 모두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기능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남용하면 점차 쇠퇴합니다. 이것이 옛사람들이 양생을 위해 생활의 절제를 권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전기는 몸의 혈맥 에너지와 같습니다.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은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관계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매번 사정할 때마다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특히 생식기 외에 적절히 절제하지 않으면 장기간 과도한 사정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물극필반, 우지비반의 원리는 극도의 쾌감이 매우 훌륭하더라도 보통 에너지의 빠른 소모를 동반하여 정신이 쇠퇴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옛사람들이 항상 절제를 강조하여 몸속의 전기를 배양하는 효과를 얻으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또한 옛사람들은 전기를 몸의 연료로 여겼습니다. 전통의학에서 생식 에너지는 청의 티안 구이 또는 전기 징치라고 불리며 도교에서는 소약, 액쇼여 또는 외약, 와이어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너지는 생체 전류와 같아서 생명의 원동력 역할을 합니다. 도교의 수련 방법에서 이 에너지는 몸속을 순환하며 음양의 균형을 돕습니다. 음양이 균형을 이루면 몸과 마음이 조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재생의 핵심입니다. 전객은 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객의 성분은 뇌척수액과 유사하며 척수와 관련된 많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객과 뇌척수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도교는 정증과 수의 수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기를 과도하게 소모하는 것은 수명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이 또한 성생활을 절제하면 마음이 더 맑아지고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지혜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많은 군주들의 수명은 평균보다 짧은 약 40세에 불과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그들이 방탕하고 방종하게 살아 생명력과 정신을 소모하여 지혜, 기억력, 체력이 점차 쇠퇴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유대인과 같은 민족은 가족의 안정을 매우 중시하고 방탕한 생활 방식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평균 지능 지수는 항상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장자 庄직가 일찍이 말했듯이 대중이 힘을 합치면 지혜가 발전하고 현재 사람은 명철함을 숭상하며 성인 셴렌은 정기를 중시한다. 이 말들은 정기를 지키는 것이 건강과 지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정자는 남성의 정수이며 많은 귀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과의 성관계는 즐거운 경험일 뿐만 아니라 부담이기도 한데 극치감에 도달한 후 귀중한 전기 또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객 속의 단백질, 핵산, 암모니아와 같은 물질은 식단을 통해 보충될 수 있지만 도교에서 전기라고 부르는 귀중한 미량 물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연계의 일부 종은 교미시 죽음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컷 파리는 교미 후 즉시 죽고 수컷 사마귀는 암컷의 먹이가 될 수 있으며 호주의 검은 과부거미 수컷도 교미 후 암컷에게 먹힐 위험이 있거나 교미 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자 표면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째, 성관계 시간이 길든 짧든 사정 후의 피로감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이러한 소모가 체력 소모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과학에서 정자소, 징지수라고 부르는 귀중한 자원의 손실임을 보여줍니다. 둘째, 일부 실험에서는 성숙한 암탈기 전객을 섭취한 후 깃털이 더 윤기 있게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전객이 영양이 풍부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셋째, 정자는 정자소라는 고기능성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조건에서는 정자수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이 긴장 상태에 있을 때 배출되는 정자수는 평소보다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유대인과 중국인의 정자수는 보통 유럽인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정자 전쟁의 본질은 미세한 경쟁입니다. 원시 모계 사회에서 여성은 하루에 여러 남성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수십억 개의 정자가 질과 같은 작은 공간에서 수정 기회를 얻기 위해 경쟁합니다. 오직 시련을 극복하고 선택된 정자만이 난자와 결합하여 수정 임무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출되는 정자수는 수십억에 달할 수 있지만 여성은 매달 단 하나의 난자만 사용합니다. 여성의 관점에서 난자수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난자수는 점차 감소하며 평생 동안 약 400-500개의 난자만이 성숙하여 수정 준비가 됩니다. 따라서 생식 가능한 난자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반면 각 정자는 생명을 창조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남성은 평생 약 5,000번만 사정합니다. 매번 약 1억 개의 정자가 있다면 생산되는 총 정자수는 5천억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놀랍게도 인간의 성행위 대부분은 생식 목적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쾌락 추구에 지나치게 탐닉하면 많은 양의 생식 에너지가 소모되어 몸을 손상시키고 생명 에너지원을 고갈시킵니다. 실제로 이 현상은 수천 년 전부터 도교에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물고기의 번식 과정에서 흥미로운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수천, 심지어 수백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지만 결국 살아남는 물고기는 몇 마리에 불과합니다. 인간에게 자식을 잃는 것은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사람이 젊은이를 떠나보내는 광경은 항상 잔인하고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고등동물은 정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을 걸러내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진화시켰습니다. 생명이 형성되기 전에 정자들은 몸 안에서 엄격한 선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도태 과정은 혹독하지만 슬픔을 유발하지 않는데 이는 우리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생명들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진화의 경이로움 중 하나입니다. 우리 몸에는 극히 중요한 전략적 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정자입니다. 정자는 고환의 정세관에서 생성됩니다. 동시에 정세관 내의 지지세포도 남성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정자는 신경계, 골수, 줄기세포계, 생식계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의 기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다량의 정자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인체는 이러한 시스템 간의 자원 분배를 교묘하게 균형 잡습니다. 젊은 남성은 사정 후 몸이 완전히 회복되고 정자를 재생산하는 데 7부 9일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복 시간은 길어집니다. 60세가 되면 이 과정을 완료하는 데 거의 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양질의 정자를 만들기 위해 의사들은 보통 노인들에게 성관계 빈도를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이 나이에 관계를 갖는 것은 뇌졸중이나 돌연사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이 말했듯이 60세부터는 보호해야 합니다. 즉, 몸을 보호하기 위해 잦은 사정을 제한해야 합니다. 마음은 생명의 문이자 죽음의 문이다라는 말은 정욕이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생명 에너지를 소모하는 문이기도 함을 상기시켜줍니다. 본질적으로 전기와 물은 생명에서 극히 중요한 두 가지 에너지 요소이며 특히 고등동물에게 그렇습니다. 정자소는 귀중한 에너지 형태입니다. 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몸은 극치감에 도달하는 순간 정자소를 전객과 결합하여 동시에 방출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정자소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과도한 소모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가 덕받는 전기를 지키는 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들은 전기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으면 이 귀중한 에너지가 몸 안에 머물러 양생의 중요한 조건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특히 젊었을 때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한 후 몸을 회복하기 위해 전기를 보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전기를 보충하는 것은 손실을 메우기 위한 자기 관리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는 수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기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했다면 다음 단계는 독에서 고정, 규징이라고 부르는 전객의 손실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수준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자신의 에너지를 진정으로 다스리고 더 높은 수준의 수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 에너지를 무형의 기, 퀴무로 전환하거나 연정화기, 렌징화기라고도 하며 뇌 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왜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긴지 이해하게 됩니다. 노자 로지가 도대옥경 도대기징에서 썼듯이 유약승강강, 르노셴 강청,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긴다. 여성은 겉보기에는 약해 보이지만 남성보다 오래 삽니다. 이것은 자연의 비밀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 지위와 의료 서비스 조건이 낮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명은 여전히 더 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원인은 정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성은 종종 정자소를 아내에게 전달하여 몸에 축적된 정자소 양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남성은 더 빨리 노화하고 사망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여성은 남편으로부터 정자소를 자주 받아 몸 건강이 개선되고 젊고 건강해집니다. 여성이 50세에 접어들어 폐경기에 이르면 난소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고 월경이 멈추며 몸은 더 이상 생식 기능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때 그들의 에너지는 보존되어 이전처럼 매달 손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은 강인한 성격의 영향을 받아 건강이 이미 쇠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생활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심지어 보조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전기가 여성보다 더 많이 소모됩니다. 정자는 수명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과도한 성행위는 몸속의 전기를 심각하게 소모시켜 질병이나 돌연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몸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을 때 욕망에 너무 빠져 시너센슈를 유발하고 건강을 해치며 심지어 생식기 발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성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노인,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리한 환경에 있을 때 성관계는 뇌졸중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 사정할 때 몸 전체에 털구멍이 열려 에너지가 빠르게 빠져나가므로 더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전기를 통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기의 손실은 중추 신경계와 뇌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전신 피로를 유발합니다. 따라서 전기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 필수적입니다. 전기의 소모는 서서히 일어나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남성은 8년마다, 여성은 7년마다 몸속의 전기 에너지가 점차 감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법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의 전기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법을 배워 건강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해야 합니다. 옛날 한 황제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옛사람들은 어떻게 평생을 살 수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보통 50세쯤부터 노화하기 시작합니까? 스승은 대답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술을 물처럼 마시고 욕망을 방종하며 생명의 정수를 다 소모하지만 영혼과 육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전기를 지키는 방법을 모르고 심신이 불안정하며 일시적인 쾌락 추구에 빠져 자연의 법칙을 위반하여 몸이 일찍 쇠약해집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생명의 규칙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함부로 살면 결국 몸이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황제 내경에서도 이 법칙을 따르지 않는 생활 방식은 오장육부 우상류후를 점차 쇠약하게 하고 근골, 진구이 부드러워지며 심지어 머리카락이 일찍 휘어지고 걷기가 불안정해지며 마침내 생식 능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 안의 에너지가 빠르게 소모되어 수명을 단축시키는 조로 자오라오 현상입니다. 반대로 노자는 말로, 맨러, 즉 지장용 치용롱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생명의 법칙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인간이 서두르지 않고 여유로운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지장용, 용내공, 공내왕, 왕내천, 천내도, 도내구, 몰심불태, 지창롱, 롱나이공, 공나이왕, 왕나이텐, 텐나이더, 더나이주, 메이신부다이라고 썼습니다. 이는 자연의 법칙을 명확히 이해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천지와 조화를 이루고 장수하며 쇠퇴하지 않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의 양생구전 양생구죄은 실제로 두 구절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나기유절, 즉 화평수고, 레크에르 유지에, 자기빙쇼커. 즉, 즐거움을 적당히 누리고 절제할 줄 알면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인 부작화지도, 당유밀패, 일수천지냐, 셩린부주하지더, 단귀유미비, 이쇼텐젠예. 즉, 성인은 심신, 신신 위의 조화를 끊임없이 추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를 지키고 내재된 순수함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양생의 대가 포박자 바오포진은 일찍이 아름다움에 지나치게 빠지면 육체적 욕망이든 정신적 욕망이든 결국 정기를 소모시켜 몸이 쇠약해지고 병에 걸리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러한 유혹을 멀리할 줄 안다면 정기가 보존되어 몸과 정신이 자연스러운 균형 상태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행자들에게 저력 지혜 유은 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축적된 에너지는 몸을 단련하고 지혜를 열며 본심 벤신을 깨닫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경전에서도 탐욕과 음욕을 버리지 않으면 수행은 모래와 돌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아무리 오래 쪄도 결국 뜨겁게 드는 것일 뿐이다 라고 언급된 바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수명 연장 방법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지만 실제 양생학은 수천 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겉모습만 파악했을 뿐 핵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이 양생의 진정한 진리를 탐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들의 지혜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양생의 비결은 오늘날의 대인관계 원칙과도 일치합니다. 이제 그 정수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다소 길 수 있습니다. 현재 다 볼 시간이 없다면 채널을 구독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노인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십시오. 그들의 건강과 장수에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해 경청하고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한 명의가 일찍이 말했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기키가 모여 이루어진다. 기가 모이면 살고, 기가 강하면 건강하며, 기가 쇠하면 약하고, 기가 흩어지면 죽는다. 그는 기가 몸을 구성하고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기본 에너지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저항력을 강화하는 작용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기를 잃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은 양생하고 양생은 양기, 양치를 중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말을 신중히 하여 신기, 셴치 말을 기르고 지나친 즐거움을 피하여 심기, 신치야를 지키며 낙관적인 정신을 유지하여 담기, 단치 발을 돕고 선행을 하여 강이, 간치 발을 기르며 생각을 적게 하여 비기, 피키 말을 기르고 음식을 담백하게 하여 위기, 웨이키 아를 기르며 신셴을 따뜻하게 하여 신기, 셴치 말을 기르고 심호흡을 하여 폐기, 에페이키를 기르며 적당히 운동하여 골기, 구키를 강화하고 품행이 좋은 사람과 교류하여 인기 이렌치를 배양하며
책을 즐겨 읽어 영기, 링치를 기르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원기, 유엔키를 지키며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여 화기, 해키를 유지해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신셴, 즉 의식이 주관합니다. 옛사람들은 신을 관주군, 관주준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신이 신체에 대해 마치 왕이 백성에 대해 그러하듯 지도하고 지도받는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을 보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대로 신이 손상되면 신체에 가장 심각한 해를 끼칩니다. 그렇다면 신기를 어떻게 보양해야 할까요? 서유기, 엑시의 유지에는 입을 열면 신기가 흩어지고 혀를 움직이면 시비가 생긴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말을 신중히 하지 않고 허풍 떨기를 좋아하며 거짓말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면 신기를 소모한다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실수를 저지르기 쉽고 시비를 일으켜 번뇌를 초래하며 신기를 더욱 쇠약하게 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대의 명의들은 신기를 지키는 것을 매우 중시하여 정신을 안으로 지키고 말을 적게 하며 공손함을 주장했습니다. 신기가 충분하면 정신이 안정되고 생명 활동에 대한 신의 주도적 위치가 굳건해질 것입니다. 양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지나친 기쁨을 피하여 심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양생의 가장 큰 장애물은 감정의 잦은 변동입니다. 감정을 유발하는 원인은 뇌가 외부 정보에 의해 자극받아 기쁨, 분노, 걱정, 생각, 슬픔, 두려움, 놀라움과 같은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를 통틀어 칠정, 퀴칭이라고 합니다. 칠정은 내장, 내장의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쁨이라는 감정은 심장에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황제내경에는 희즉기환, 액시 제키환, 기쁨이 지나치면 기가 느슨해진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너무 기뻐하면 종종 제대로 서 있지 못할 정도로 웃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동양의학 이론에 따르면 희상심 지샹신, 즉 지나친 기쁨은 심장을 손상시킵니다. 과도한 기쁨은 심기를 격동시켜 위로 치솟게 하고 심기, 액신치와 신기, 셴치 위의 교류를 방해합니다. 불균형은 심장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실제 생활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생은 여전히 즐겁고 낙관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즐거움은 과도한 즐거움이나 광희, 구황시와 무엇이 다를까요? 핵심적인 경계는 감정이 요동치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양생이 지향하는 즐거움은 가볍고 이성적이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환희입니다. 그때 얼굴에는 가벼운 미소나 항상 약간의 여유로운 표정만 나타납니다. 반대로 광희는 비이성적인 상태로 인간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심하게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희를 피하고 통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명예와 이익을 가볍게 여기십시오. 둘째, 감정 조절 능력을 단련하십시오. 셋째, 지나치게 기쁜 상태에 빠졌을 때 자신을 걱정하게 하거나 두렵게 하는 것을 생각하여 흥분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 장원급제자가 황제의 부름을 받아 궁에 들어가 부마가 되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그는 미쳐버려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궁중의 어이조차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조정에서는 난치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민간 명의를 초청하여 진맥하게 했습니다. 명의는 집사에게 물었습니다. 장원께서는 어느 지역 분이십니까? 집사가 대답하자 명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 병은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 즉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3일 안에 집에 도착하지 못하면 타향에서 외로운 혼이 될 것입니다. 장원은 몹시 두려워 밤낮으로 서둘러 갔고 단 이틀 반 만에 고향집에 도착했습니다. 그 후 죽기는커녕 정신질환도 저절로 나았습니다. 회복한 후 장원은 명의에게 왜 자신을 그렇게 저주했는지 물었습니다. 명의는 설명했습니다. 나리의 병은 지나친 기쁨으로 인해 생긴 것이므로 약으로는 효과가 없고 마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사람이 극단적인 상태에 빠지면 걱정과 두려움이 흥분을 밀어내고 마음 상태가 저절로 균형을 되찾게 됩니다. 그때 심화, 액신 후오튼가 내려가고 신수 에센슈이가 올라가 음양이 교화, 좌오해 하면 약을 쓰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또한 담기, 단치와 용기, 용치를 높이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내가 걱정하는 까닭은 이 몸이 있기 때문이니 몸이 없다면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재앙을 걱정하는 것은 자신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개인의 이익에 대한 생각을 줄이고 선행을 많이 하며 집단과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다면 담기는 자연히 더 강해질 것입니다. 도덕이 높고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은 분명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으며 용기가 남다른 사람일 것입니다. 속담에 마음이 편안하면 걱정이 없고 귀신이 문을 두드려도 두렵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바로 용기가 있고 미신을 믿지 않으며 사악한 마귀를 믿지 않는 사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용기의 근원은 사심없고 사리사욕 없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반대로 사리사욕이 무거운 사람들은 종종 불안한 마음을 갖고 항상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지나치게 조심스러워 내면이 평온할 때가 드물고 피곤하고 괴롭게 살아갑니다. 특히 죄를 짓거나 나쁜 일을 한 자들은 결코 평정심이나 용기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 그들은 항상 두려움 속에 숨어 있고 발각된 후에는 언제나 걱정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분노는 간을 손상시키며 때로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간암 환자들은 쉽게 화를 내지만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간을 보양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분노를 억제하고 감정 조절 및 자제 능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양생에서의 분노 억제는 불교의 인욕, 렌, 루 개념과 차이가 있습니다. 인욕하는 사람은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쾌감을 품고 있습니다. 감정이 지나치게 억눌리면 강이 간치, 검가, 울체되어 병의 근원이 됩니다. 올바른 분노 조절 방법은 마음 상태를 중화, 종해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가 루카에서는 발하여 적중하면 중종이라 하고 발하여 절제가 있으면 화해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는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분노가 간을 손상시킬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정기, 쟁치텐로 변화시켜 터져 나오지 않도록 하면 그것을 종이라고 합니다. 분노가 밖으로 드러나야 할 때 여전히 유익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통제되면 그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중화지기, 종해치치애를 유지하면 분노를 통제하고 강의를 기를 수 있습니다. 비는 사유를 주관하며 생각이 많으면 피키를 손상시킵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인간은 번뇌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근심이 많은 사람은 쉽게 과장하고 지나치게 걱정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래되면 기혈이 쇠약해지고 식욕이 떨어지며 신경쇠약, 얼굴빛이 누렇고 몸이 야위어 많은 질병을 유발합니다. 양생의 관점에서 인간은 걱정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지만 최소화하거나 해소할 수는 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은 흩어진 생각 대신 구체적인 것에 집중하고 혼란스러운 생각을 질서 있게 만들며 우울함을 낙관으로 바꾸고 편협함을 관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리면 기혈이 순환하고 비기가 길러집니다. 비와 위 메디웨이카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두 기관입니다. 비기를 기르는 것은 주로 정신 조절에 의존하지만 위기를 기르는 것은 음식으로부터 몸을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위는 후천 호텐의 근원으로 간주되며 인간의 생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위를 보호하려면 먼저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자주 고기, 생선, 기름진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화 기능을 저하시키며 심지어 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백한 식단은 소금, 설탕, 지방을 적게 포함하고 채식을 우선으로 하며 거친 음식과 정제된 음식을 조화롭게 결합하고 녹색 채소, 신선하고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동시에 건강 상태와 계절 기후에 따라 과학적으로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또한 과식을 피하고 음식에 너무 까다롭지 않으며 맛있는 음식을 쫓기보다는 영양 균형을 중시해야 합니다. 담백한 식단에서 위기를 기릅니다. 신셴, 은선천, 젠텐유의 근원으로 간주되며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기가 왕성하면 인간의 생명력이 강해져 노화를 늦추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신기를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중 도가의 연금생정, 리엔진셴징, 연정화기, 리엔징화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침을 복강의 단전, 단티안대우로 삼키고 의식의 집중과 결합하면 신정기, 셴징치띠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구강 내의 침은 투명한 액체로 약간 단맛이 나며 점도가 높은 타액과는 다릅니다. 연금 리엔진은 혀를 위턱 천장에 대고 움직여 혀 밑에 내분비계를 자극하고 치아를 두드리거나 혀를 잇몸과 치아를 따라 위아래 안팎으로 움직여 침 분비를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침이 입안에 가득 차면 3번에 나누어 단전으로 삼킵니다. 이 방법으로 장기간 꾸준히 침을 삼키면 신기가 자연스럽게 풍족해집니다. 옛사람들은 양생에서 항상 3가지 중요한 요소, 즉 조심, 디어신, 조신, 디어셴, 조식, 디어식을 강조했습니다. 그중 조식은 호흡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호흡이 깊고 부드러우며 규칙적이고 길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기,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기, 입으로 들이쉬고 코로 내쉬기, 또는 목으로 호흡하기, 가슴으로 호흡하기, 배로 호흡하기, 순호흡 또는 역호흡과 같은 다양한 호흡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적용하든 일반적인 원칙은 호흡이 깊고 가볍고 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폐활량을 단련하고 호흡 기능을 강화하며 몸이 더 많은 산소와 에너지를 흡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조식의 전제 조건입니다. 부드러움과 길이는 깊은 호흡을 보장합니다. 예전에 어떤 수행자들은 호흡을 연습할 때 코앞에 깃털을 놓았습니다. 내쉬는 숨이 깃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그들이 호흡에서 깊고 가볍고 긴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도 양생에서의 호흡 수련 기술과 조식 공부의 깊이를 보여주는 특별한 호흡 방법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옛사람들은 종종 생명은 운동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인간의 신체적 운동을 의미합니다. 몸이 많이 움직이면 크고 작은 관절이 더 유연해지고 동시에 몸 안의 기혈 경로가 원활하게 순환하도록 도와 뼈가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골기, 기구, 기하를 강화합니다. 골기가 왕성하고 통하는 사람은 골다공증, 관절 퇴행 또는 뼈 변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기를 기르기 위해 운동할 때는 의념 우에니엔을 결합해야 합니다. 즉, 신셴에 따라 행기이싱치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위를 움직일 때는 그 부위에 의념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손을 움직일 때는 의념이 손을 향해야 합니다. 발을 움직일 때는 의념이 발을 향해야 합니다. 전통 의학의 관점에서 의이브는 기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의가 가는 곳에 기가 따라갑니다. 즉, 의식의 인도하에 어떤 부위에 집중하면 기 에너지도 그 부위에 보충됩니다. 몸과 마음을 결합한 이 운동 방식은 골기를 강화하고 몸 전체를 보호하여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적의 효과를 가져옵니다. 인간은 자연적 존재이자 사회적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잡한 사회 관계에 얽매여 있음을 결정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연결은 사회를 통해 유지됩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 활동이 자연과 분리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도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옛날 일부 수행자들은 삼계를 벗어나 오행, 우싱에 속하지 않고 폐관 수련을 선택하여 깊은 숲이나 산속에 은거하며 사막 한가운데서 활동하고 사회와의 모든 관계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사회와 완전히 분리된다면 그들은 더 이상 진정한 의미의 인간이 아닙니다. 예전에 늑대아이나 호랑이아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물과 함께 살면서 동물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점차 그들과 같은 습성을 형성한 아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인간 본성도 변했습니다. 따라서 양생과 건강보호는 자기 고립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확장하고 유익한 친구들과 교류하며 개방적이고 조화로운 생활 공간을 구축하고 광범위한 사회 관계를 확립하여 공동체 효과를 강화하고 인기, R인치5를 높여야 합니다. 인기가 왕성하면 인간은 정신이 고양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과학자가 말했습니다. 총명함은 근면함에서 오고 천재성은 축적에서 온다. 이 말은 양생의 원리에 매우 적합합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영기 링치는 바로 삶의 영감입니다. 인간의 많은 창조물은 모두 영감에서 비롯됩니다. 여러 세기에 걸친 작가, 시인들의 불후의 명작은 대부분 영감 상태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유명 화가들의 명화, 중요한 과학적 발명, 심지어 뛰어난 장군들의 군사 전략조차도 영감의 순간 덕분에 계획되고 실행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영감이 선천적인 지혜와 관련이 있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독서 습관과 꾸준한 학습 정신입니다. 노예에 축적된 지식의 양이 풍부할수록 영감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영감이 나타날 확률도 높아집니다. 위대한 천재라도 항공 우주 기술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습득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우주선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영기가 있으면 인간은 사업에서 성공을 거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점과 수준에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원기, 웬키는 우주가 인간에게 수태의 순간부터 부여한 가장 원초적인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평생 인간과 함께하며 신체의 성장과 노화를 결정합니다. 원기가 왕성하면 인간은 강한 생명력을 갖습니다. 원기가 감소하면 생명력도 약해집니다. 원기가 고갈되면 생명이 끝납니다. 원기를 소모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심리적, 신체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중대한 사건. 둘째,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에서 살거나 장기간 정신적 압박을 받는 것. 셋째, 중병을 앓거나 큰 수술을 받는 것. 이 세 가지 원인은 종종 인간이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요인에서 비롯된 원기 소모의 또 다른 원인이 있는데 바로 과시하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습관입니다. 인체는 내부에서 외부로 기를 발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시는 내면에서 비롯되어 소모되는 부분이 바로 원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시하기를 좋아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의식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양생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옛사람들은 덕행이 높은 대덕, 다대들은 모두 강력한 화기, 화의키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노자는 도덕이 고상했기 때문에 그의 영향력 범위도 매우 넓었습니다. 화기를 유지하는 것은 중도, 종다오를 따라 사는 법을 알기 때문인데, 즉 대인관계나 문제 해결 시 온화한 태도를 유지하고 서두르지 않으며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고 편향되지 않으며 극단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옛사람들은 사업에서는 화기가 재물을 낳고 괴기성사이, 정치에서는 화합을 귀하게 여기며 이허웨이퀴, 가정 윤리에서는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흥한다. 지하 회완 시싱 고 말했습니다. 역사상의 많은 사건들은 화기가 강력한 결속력과 감화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편안하고 가벼운 심리적 생활 환경을 구축하도록 도와 건강과 장수를 가져다 줍니다. 인체 내부에는 여러 종류의 기가 있습니다. 장부장후 예기, 경락징로 예기, 영기 잉치,
위기, 웨이키, 그리고 사기, 재치. 그 중에는 단전에 저장된 진기, 첸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천의 기이며 선천의 기와 후천의 기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산물이며 동시에 신체에 매우 귀중한 생명력의 원천입니다. 노자는 일찍이 허기심, 실기복, 액슈치신, 시키흡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양생을 원하는 사람은 마음을 맑게 하여 망동, 왕동 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배를 넉넉하게 하여 단전의 진기를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진의를 보충하고 강화하는 열쇠는 바로 의념으로 기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의식으로 허공의 원기를 단전으로 모아 선천의 기와 후천의 기가 조화롭게 진기로 변하도록 촉진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끊임없이 생명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선천적인 나쁜 습관이자 양생에 대한 최고의 살수입니다. 실제로 양생 수련은 그리 어렵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게으름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항상 잡초처럼 교묘하게 파고들어 깊이 뿌리내려 자르지 못하고 뽑아내지 못합니다. 게으름이 우세하면 인간의 지기, 지치, 카퍼는 결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양생에 힘쓰면서 지기가 없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양생은 단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어야 합니다. 기나긴 양생의 여정에서 가족, 사회, 심지어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영향,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수많은 어려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도전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각 단계는 모두 지기를 동력으로 필요로 합니다. 지기가 없다면 어떻게 양생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양생을 원한다면 먼저 매일 게으름을 제거하고 지기가 실제로 굳건히 구축될 때까지 꾸준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양생의 최고 기준입니다. 양생 과정은 바로 주관적 세계와 객관적 세계 모두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양생 목표를 달성하려면 넓은 세계관과 하늘과 땅처럼 관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계관을 바꾸는 것은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개선하는 것은 더욱 고되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이 개선의 핵심은 사아의 시, 즉 사리사욕과 직의 지, 즉 고집이라는 두 글자에 있습니다. 사유의 시유, 관념은 수천 년 동안 인간 의식에 깊이 뿌리내려 본능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정상적인 상태에서 인간은 종종 주관적인 세계를 단편적이고 편향되게 인식합니다. 인간은 종종 전체성이 부족하지만 매우 집착합니다. 바로 전체적인 시각을 무시하고 각 부분에 집착하는 이 집착이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단편적이고 보편적인 세계관과 방법론을 형성했습니다. 인간이 사심과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없고 정기를 기를 수도 없습니다. 양생하는 사람이 넓은 마음을 갖고 싶다면 먼저 사심을 버리고 공정한 마음을 기르며 진실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몸 안의 정기가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양생과 건강 보호는 큰 시스템이며 여기에는 신체 수련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정신 수련이 포함됩니다. 신체 단련에 비해 정신 수련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정신 수련은 단순히 조용한 환경에서 의식을 높이거나 성격을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복잡한 모순 속에서 단련을 거쳐 인내력, 적응력, 자제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인간은 마음을 넓히고 도덕을 기르며 자신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신체 수련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권법을 연습하거나 춤을 추거나 기공을 연마한다고 해서 양생에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러한 신체 활동은 의식의 조절, 그리고 마음과 몸을 결합하는 방법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양생 과정을 단순화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공유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지지를 표현해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해 주세요.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화면 오른쪽의 구독 버튼을 눌러 저와 연결해 주세요. 이 글을 공유하여 무량한 공덕을 쌓으시길 기원합니다.